선진국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10살에 마약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한 외교관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미국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백악관 근처 최고 명문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녀는 묻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자랑하던 자유입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 바로 대한민국 서울.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처음 알았죠. 워싱턴을 떠나 서울에서 다시 시작한 한 외교관 가족의 극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15년간 외교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워싱턴 DC의 고급 주택가 알링턴에 살며 10살 딸 소피아와 8살 아들 제이콥을 키우고 있었죠. 남편은 국무부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외교관 가정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는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였거든요. 외교관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학비만 연간 3만 달러가 넘는 곳이었는데 그만큼 시설도 좋고 관리도 철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평소처럼 국무부에 출근했어요. 오전에는 동남아시아 정책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예산 검토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정말 일상적인 하루였어요. 소피아는 아침에 엄마 오늘 친구들과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로 했어라며 즐거워했고 제이콥도 수학 시험 잘 볼 거야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경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소피아 학교 보건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클레어 여사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 중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무슨 일이에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어요.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 환자들이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제 모습을 보자 소피아가 울먹였어요. 엄마 무서웠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대마초요? 제 딸이 겨우 10살인데요. 말도 안 돼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탕이나 과자, 젤리 형태로 만들어져서 구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소피아가 완전히 깨어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피아야, 오늘 뭔가 특별한 걸 먹었니? 평소와 다른 간식이나 사탕 같은 거 말이야.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정말 특별한 사탕을 줬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꼭 먹어보라고 했어요. 색깔도 정말 예뻤고 포장지도 예뻤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줬는데? 같은 반 친구야? 아니요, 6학년 오빠들이요. 우리 반 애들 여러 명한테 나눠줬어요. 다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특별한 거래요.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문 초등학교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약물을 준 게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친구 마들렌 생각이 났어요. 프랑스 출신 외교관인 마들렌이 항상 말했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전혀 없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이 진정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금요일 국무부에 출근하자마자 가까운 동료 몇 명에게 어제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나 충격 대신 정말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도 비슷한 경험 있어. 요즘 그런 일이 정말 흔하지 뭐. 별일 아니야. 뉴스에도 매일 나오잖아. 첫 번째로 이야기한 동료 사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클레어,
우리 아들도 작년에 완전히 같은 일 겪었어. 중학교에서 말이야.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었거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두 번째 동료 마이클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고등학교인데 그런 게 완전히 일상이래.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게 당연하다고 해. 나도 이미 체념했어.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완전히 체념한 태도였어요.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력 20년 된 선배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게 우리 현실이야. 우리가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완전히 마찬가지야.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심할 수도 있어. 돈 많은 집 아이들이라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점심시간에 여직원 라운지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 동료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오히려 우리 아이만 더 위험해져. 보복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전학을 보내는 게 최선이야. 또 다른 동료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조카는 고등학교에서 실제 총기 위협까지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했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말이야. 요즘 학교들이 모두 이런 식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교육 현실일까요?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동료의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실제로 마약을 하는 학생들을 목격했다고 해요. 신고했더니 오히려 우리 딸이 위험해졌어. 그 아이들이 보복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학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워. 또 누가 이상한 걸 줄까봐. 그 오빠들이 또 와서 협박할까봐. 학교 가기 싫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학교를 무서워한다니요.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 안전할 권리를 모두 빼앗긴 거예요. 외교관으로서 세계 각국을 누비며 일해온 자존심도 산산조각 났죠. 그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선진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제 아이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주말 내내 남편과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게 과연 정상인가? 남편도 고민이 정말 깊었어요. 나도 법무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야.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해서 마들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전혀 없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해. 정말일까요? 과연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라며 체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요일 밤 11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울에 있는 마들렌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서울은 이미 월요일 오후 1시였죠. 마들렌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마들렌, 정말 급한데 물어볼 게 있어. 지금 시간 괜찮아? 정말 중요한 일이야.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마들렌은 제 목소리 톤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임을 바로 알아챘어요. 물론이지, 클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이상해. 울고 있었어. 무슨 큰일 났어. 저는 소피아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동료들의 무관심하고 체념적인 반응, 아이의 깊어지는 두려움과 학교 거부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세상에, 정말이야? 10살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믿을 수 없어. 그것도 명문 사립학교에서. 마들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레어,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서울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정말 절대 없어. 내 딸 엠마가 12살인데 밤 11시에 혼자 지하철 타고 학원에서 집으로 와도 전혀 걱정 안 해. 정말 안전해. 정말 과장하는 거 아니야? 12살 아이가 밤 11시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과장이 전혀 아니야. 완전히 사실이야.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거든. 학교들 보안 시스템이 엄청나게 철저하고
약물 예방 교육도 정말 체계적으로 해. 보건교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아이들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관찰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와. 마들렌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학교 출입 통제가 정말 군사시설 수준으로 엄격해. 방문자는 모두 신분증 확인하고 방문 목적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심지어 학부모라도 사전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선생님이 특별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해. 그럼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는 어때? 더 좋아? 훨씬 더 완벽해.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자녀 교육에 정말 특별히 신경 쓰거든.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전용 보호 시스템도 따로 운영해. 정기적으로 전문 상담사가 와서 개별 상담도 하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정말 잘 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 지원도 무료로 해줘.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반적인 치안은 어때? 정말 그렇게 안전해? 밤에도? 클레어,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10년, 워싱턴에서 5년 살았잖아. 서울만큼 안전한 도시는 정말 처음이야.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혼자 집에 와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야. 정말 다른 차원이야. 범죄율도 정말 낮고 사람들도 친절해.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가족들을 적극 지원해. 당연하지. 한국 정부가 외국인 정착 지원에 정말 적극적이야. 특히 외교관 가족들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적응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도와줘. 담당 공무원이 따로 배정되어서 개별 관리도 해줘. 혹시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줄게. 학교도 구경시켜주고 실제 생활 환경도 체험해봐.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거야. 통화를 끝낸 후 바로 노트북을 켜서 주한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 담당 부서에 정말 긴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서울의 교육 시스템과 치안 상황, 그리고 외교관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정보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무부 공무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동북아시아 교육정책협력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상의해서 소피아와 제이콥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연차 휴가를 내서 가족여행 겸 함께 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확인해보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와, 정말 깨끗하고 멋있어.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 오후 마들렌의 안내로 서울국제학교를 견학했습니다. 학교 정문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전자카드로 통제되고 있었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외부인 출입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가져오는 모든 물품까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도시락도 엑스레이 검사를 거치고 의심스러운 물건은 즉시 격리해요.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사전 예약 없이는 교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보건실도 구경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정말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요.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필요시 전문 의료진과 연결해드려요. 약물 검사 키트도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의료진까지 상주한다니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소피아가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여기는 정말 안전해 보여. 나쁜 오빠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미국 학교와는 완전히 달라. 아이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제이콥도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 둘러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선생님들 정말 친절해.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실 것 같아. 둘째 날 저녁에는 마들렌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도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우리를 보는 눈빛도 따뜻해. 제이콥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정말로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여러 시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시면서 조심히 잘 다니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국교육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자녀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말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 지원부터 문화 적응, 심리 상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드려요.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서 개별 관리도 해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콥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4시경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무서운 형들이 나를 괴롭혔어. 정말 무서웠어.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제이콥아. 천천히 자세히 말해봐. 아이는 계속 흐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들이 나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말했어. 너희 집 그 대사관 딸이지. 우리 말 안 들으면 누나처럼 될 거야.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외교관 자녀라는 것이 오히려 표적이 된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형들이 휴대폰으로 우리 집 사진도 찍었어. 우리 집 주소도 정확히 안다고 했어. 아빠 직장도 안다고 했어.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이콥은 공포에 질려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누나처럼 이상한 사탕 억지로 먹게 될까? 정말 무서워. 학교 가기 싫어.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체계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장난이라고 하다니요. 이런 반응이 더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정말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체계적으로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외교관 가족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거야. 남편도 걱정이 정말 깊었어요. 내일 당장 FBI에 신고해보자. 외교관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니까 심각하게 받아줄 거야. 하지만 FBI의 반응도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구체적인 물리적 위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나 실제 피해가 생기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결국 저희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시스템이 저희 가족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내내 소피아와 제이콥 모두 집 밖으로 나가기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엄마, 그 무서운 형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또 괴롭힐 것 같아.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도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소피아는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제이콥은 식욕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워.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상관에게 정말 이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로 장기 근무 발령을 공식 신청하고 싶습니다. 상관은 정말 놀랐죠. 클레어, 갑자기 왜 그래? 워싱턴 본부 근무가 승진에 훨씬 더 유리한 거 당연히 알잖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모든 사정을 정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피아의 충격적인 사건, 제이콥에 대한 체계적인 협박,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상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 아이들 안전이 절대 최우선이지. 검토해볼게.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마들렌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마들렌, 정말 확실해? 서울에서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전혀 없을까? 클레어, 내가 3년 동안 실제로 살면서 확신하는데 한국에서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여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 믿고 와. 정말 안전해. 한 달 반 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국무부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서울 장기 근무 발령 특별허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진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된 거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상관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클레어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 외교관 자녀 안전 문제라서 국무부 본부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서울 발령이 정식 승인됐어. 축하해. 그 순간 정말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온 가족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신청하고 한국어 교재도 주문했어요. 놀랍게도 소피아와 제이콥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엄마, 한국말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 빨리 한국 친구들과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기뻤어요. 서울국제학교 입학 절차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정말 신속했습니다. 한국교육부에서 외교관 자녀 교육을 위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모든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저희가 완전히 대행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한미 대사관 교육 담당자와 정말 긴 화상회의도 했어요. 클레어, 한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안전 문제는 정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완전한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동료가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클레어. 나도 아이들 안전 때문에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었는데 서울 정말 좋다던데 나중에 정착 소식 꼭꼭 전해줘. 소피아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혹시 도망가는 거야? 겁쟁이처럼. 저는 정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소피아야. 이건 도피가 전혀 아니라 정말 현명한 전략이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지. 한국 외교부에서도 정말 따뜻한 환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외교관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전문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까지 정말 세심하고 체계적인 배려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교관 가족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정되고 정착 초기부터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적응까지 완벽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출발 전날 밤, 아이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빨리 한국 가고 싶어. 거기서는 절대 무섭지 않을 거야.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도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요. 드디어 진짜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정확히 2달.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와. 정말 깨끗하고 멋있어. 여기가 우리 새 집이구나.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국제학교에 정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첫 주부터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공부가 경쟁이 아니라 정말 꿈을 향한 길 같아. 선생님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셔. 미국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야. 정말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은 매주 개별 상담을 정말 꼼꼼히 해주셨고 아이들의 정말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안전했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완전히 자유롭게 놀 수 있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서 밤 8시까지도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었어요. 제이콥도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정말 좋아. 무서운 형들도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정말 친절해. 선생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정말 노력하셔. 아이의 정말 밝아진 표정을 보니 이번 결정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국제교육 프로그램 협력자문 역할도 정식으로 제안받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한국의 국제교육 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죠. 클레어의 전문적인 경험과 깊은 통찰력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교육부 담당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 문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체험했어요. 경복궁도 가고 전통 한국 요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정말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한국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제이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역시 정말 깊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매일 밤 아이들 걱정 전혀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학원에서 올 때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도 점점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빠르게 배울 수 있었어요. 동네 마트 아주머니도 지하철역 직원분도 모두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천천히 배우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늘었어요. 특히 제이콥은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말 빠르게 배웠습니다. 엄마, 한국말이 점점 재미있어져.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 소피아가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 두려움 전혀 없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미국에서는 절대 느껴본 적 없는 진짜 자유야.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저희 가족은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정말 큰 국제교육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정말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설 제목은 진짜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각국의 외교관과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저희 가족의 진솔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1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자유에 대해 정말 수없이 연설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진짜 자유는 아이들이 두려움 전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부모가 완전히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외국인 참석자들이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설 후 정말 많은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완전히 비슷한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도 아이들 안전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는 서울에서 외교관과 의료진 자녀들의 안전 연구 프로젝트를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말 우수한 교육 안전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널리 전파하고 싶거든요. 이미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에서 정식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장 기쁜 건 소피아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얼마 전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말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외교관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싶어 딸이 한국을 완전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요즘 유럽과 미국의 외교관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와요. 클레어, 우리도 한국 이주를 정말 진지하게 고려 중인데 구체적인 조언 좀 해줘. 서울국제학교 입학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돼? 한국어는 반드시 미리 배워야 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기뻐요. 제이콥은 이제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합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완전히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요. 엄마, 나는 이제 반은 완전한 한국 아이야. 김치도 정말 잘 먹고 태권도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해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온 외교관 동료가 정말 솔직하게 물었어요. 클레어, 정말 전혀 후회하지 않아. 미국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온 거 말이야. 저는 완전한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이주처가 절대 아니라 진짜 자유와 완전한 안전을 찾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외교관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린 최고의 결단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매일이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가는 모습,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와도 완전히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친구들과 완전히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진짜 자유예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안전한 나라였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 전체의 회복, 그리고 진짜 자유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도피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찾은 안전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